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자주 발령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보정 사유를 보면은 최근에 대출받은 비중이 높은 경우에 그 대출의 사용처를 자세히 소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대출의 비중이 높은 분들은 대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의 완납증명서나 통장 거래를 통해서 대출금이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나 변제됐는지 자세히 소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출을 받아서 개인적인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해 줬다거나 가상화폐 같은 투기 목적의 자금에 사용했다거나 또 현금 인출을 많이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이 해당 금액의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잔존한 것으로 보아서 청산 가치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금액만큼은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매월 변제금이 상향된다든지 변제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결국 최근 대출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이 있다고 너무 겁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그런 출처에 대한 소명이 잘 된다면 매끄럽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정 사례로는 재산에 대한 처분 내역을 자세히 소명하라고 한다든지 혹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시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 하는 요구입니다. 보통 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에 명시된 차량 가액을 차량의 재산으로 산출하라 하는 부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의 가치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된 경우 같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보정명령이 발령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가를 산정할 때는 처음부터 해당 차량의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겠죠. 또 빈번하게 보정이 나오는 사례를 보면은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 발생에 대한 입증 요구입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 근로계약서나 한 달치 급여를 통해서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안을 짜게 되는데요. 보정명령이 발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나 급여 명세서 또 사업주의 소득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새로 취업하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제도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면책 시점까지는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두에 두실 것은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다면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변제 금액을 상향하도록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월 보험료가 변제 금액보다 높다면 이러한 보정을 미리 예측하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계좌 조회라든지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을 요구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보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발령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안내 드렸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발령되면 잘 대응해야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상담 과정에서 보정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보정명령이 발령되는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